20대 엄마 A씨가 2살 아이를 방치한 건 지난 1월 30일부터 지난달 2일까지 사흘간입니다. 당시 영양결핍으로 숨진 아이 옆에는 김을 싼 밥 한 공기뿐이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A씨는 경찰 진술에서 생활고에 돈을 벌러 나갔다며 보일러도 최대로 틀어놓았다고 말했지만 전입신고도 하지 않던 상태였습니다. 전입신고가 안 돼 있다고 그분들이 말씀하신 거예요? 네, 동사무소 지원 나와가지고. 그런데 A씨가 아이를 집에 둔 날은 아이가 숨진 당시 사흘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지난해 1월 남편과 별거를 시작하고서 동네 PC방에서 수차례 밤을 새우고 귀가했습니다. 남자친구를 사귀기 시작한 지난해 11월부터는 외박도 잦아졌는데 크리스마스와 새해를 맞이한 1월 1일에도 아이를 방치했습니다. 지난해 1월부터 1년간 A씨는 60차례, 총 544시간 아이를 혼자 집에 있게 했습니다. 당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 결과 아이는 장시간 음식을 먹지 못해 사망했습니다. 아이는 영양결핍으로 성장 속도가 느렸고 영유아 건강검진도 받아본 적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지난달 27일 아동학대 살해 혐의와 상습아동 유기, 방임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의 재판은 다음 달 18일 처음 열립니다. 유치원 복도를 어슬렁거리더니 급식이 담겨있는 카트에다가 통 뚜껑을 열고 뭔가를 넣는 듯한 한 여성. 동료 교사의 음료수와 유치원 급식에 모기기피제와 세제 등 해로운 물질을 넣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유치원 교사 A씨입니다. 서울 남부지법은 A씨에 대해 징역 4년과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 10년을 명령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재판부는 본인이 보호할 의무가 있는 아동이 범죄 대상이 됐고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는 등 반성도 없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다만 세제를 묻힌 초콜릿을 아이에게 먹였다는 등의 일부 혐의에 대해선 증거 부족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을 지켜본 피아동 부모들은 제대로 된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며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애 컵에다가 장난질 쳤는데 그거 분명히 뭔가 넣고 장난질 했거든. 근데 그거에 대해서 무죄가 나오면 검찰은 판결문을 검토한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인천 남동구의 한 아파트입니다. 어제 오후 아이가 숨을 쉬지 않는다며 119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출동한 소방대원은 심폐소생술을 하며 11살 초등학생을 병원에 이송했지만 아이는 끝내 숨졌습니다. 현장에서는 사망하지는 않은 상태였던 것 같아요. 119에서 병원으로 이송을 했거든요. 의식이 없는 상태라고만. 소방의 요청을 받고 출동한 경찰은 아이의 몸에서 여러 개의 멍자국을 발견하고 30대 친아버지와 40대 의붓어머니를 아동학대 혐의로 긴급 체포했습니다. 이들 부부는 이곳 인천 남동구의 자택에서 11살 아들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다른 자녀 2명에 대해선 학대 흔적을 발견하지는 못했지만 이들도 아동보호시설로 인계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편 숨진 아이는 지난해 11월부터 홈스쿨링을 한다며 학교에 나오지 않아 미인정 결석 상태로 교육청의 정기적인 관리를 받아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이들 부부가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만큼 자세한 범행 경위를 조사한 뒤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접근이 금지된 대문에 수도요금 미납 통지서가 붙어 있습니다. 2살 아이가 숨진 채 발견된 집입니다. 20대인 아이의 엄마는 지난달 30일 외출해 꼬박 사흘 만에 집에 왔는데 숨진 아들을 발견하고 119에 신고했습니다. 아이는 3일간 음식을 먹지 못한 것은 물론 아무런 보살핌 없이 홀로 방치돼 있었습니다. 출동한 경찰은 이 같은 사실을 확인하고 현장에서 아이의 엄마를 체포했습니다. 남편과 별거하며 혼자 아이를 키운 것으로 알려진 엄마는 전입신고도 하지 않고 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때문에 수도와 가스가 끊길 상황인데도 이웃은 물론 동사무소에서도 집에 누가 몇 명이나 사는지조차 파악하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전입신고가 안 돼 있다고 그분들이 말씀하신. 동사무소 지원 나와가지고. 아이 엄마는 경찰 조사에서 며칠간 돈을 벌러 다녀왔다면서 아이 때문에 보일러도 최대로 틀어놨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주변 정황을 확인해 진술의 신빙성과 정확한 사건 경위를 확인할 계획입니다. 아이의 몸 곳곳에 멍과 상처가 났습니다.
군인인 아버지가 지난 10년 동안 여러 명의 자녀에게 상습 폭행을 했습니다. 폭행 후에는 학교나 병원에 못 가게 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지난해 7월 어머니는 끝내 남편을 신고했습니다. 첫 학대가 26개월 때예요. 기저귀 차고 있는 아기를 등을 시퍼렇게 멍들게 손으로 때린 게 시작으로 지금까지 하면 이제 10년 된 거죠. 아버지는 군인 신분이라 군 경찰과 군 검찰에서 사건을 맡았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12월 군 검사는 조사 목적이라며 또 다른 피해 자녀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아버지를 도와주자는 취지의 말을 건넸습니다. 아빠한테도 뭐 할 수 있는 기회는 줘야 되지 않을까요? 절 때리지 않았으면 기회가 많지 않을까요? 군 검찰은 피해자를 회유하지 않았다며 피해자를 보호하며 조사 중으로 법과 규정에 따라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아버지는 개인적인 일이라며 보도 내용에 법적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군에서 수사를 벌이는 7개월 동안 엄마와 자녀들은 아버지와 격리를 신청해 따로 지내고 있습니다. 지난 2일 밤 한 주택가 골목 안으로 소방 차량이 줄지어 들어오더니 소방대원들이 내립니다. 환자 운반기와 경찰도 보입니다. 아이의 울음소리가 들리는데 문이 열리지 않는다는 신고가 접수된 겁니다. 아주 애기가 자지러지게 울어. 그래서 요새도 저렇게 애기를 울리는 사람이 있나 내가 속으로 그렇게 생각했거든. 문을 열고 들어간 경찰과 소방 앞에 있던 건 벌거벗은 채 울고 있던 3살 배기 A군이었습니다. 발견된 아동 곁에는 음식물 쓰레기 등이 널려 있었고 당시 집안엔 악취가 가득했었던 것으로 전해집니다. 보호자 없이 혼자 놓여 있던 A군은 구조돼 보호시설로 인도됐습니다. A군은 상당 기간 방치된 채로 놓여 있어 엉덩이 부분도 심각한 발진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A군을 즉시 분리 조치했고 아동복지법상 방임 혐의로 친모 40대 여성 B씨를 입건했습니다. 1차 피의자 조사를 마친 경찰은 정확한 방임 기간과 사건 발생 경위에 대해 추가 조사를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늦은 밤 주택가 주차장에 나타난 20대 남녀. 주변을 살피더니 들고 있던 종이 가방을 구석에 내려두고는 황급히 자리를 떠납니다. 얼마 뒤 종이 가방을 발견한 인근 주민의 신고로 경찰과 소방대원들이 출동합니다. 가방 안에 들어있던 건 놀랍게도 탯줄까지 달려있던 갓 태어난 아기였습니다. 애기 고양이 소리인 줄 알고 내다봤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응아하고 울고 있어서 자기가 119에 신고를 했노라고. 인간이 돌입니까? 도대체 말이 안 되는 상황이지요. 갓난아기를 유기한 두 사람은 사건 이틀 만인 어제 주거지인 경남 창원시에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20대 초반인 이들은 경찰 조사에서 경제적인 이유로 기를 자신이 없어서 보육원에 맡기려다 유기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조사 중에 있는데 경제적인 이유인 것 같습니다. 주변에 보육원이 있습니다. 병원으로 옮겨진 아기는 다행히 건강에 큰 이상이 없지만 아직 누구 손에 자라게 될지는 정해지지 않았습니다.